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1월에 그 많은 굵직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 목표에 대한 추정치도 좀 살짝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12월부터는 좀 느린 속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예상대로예요. 사실 예상대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젯밤 미장에 빠졌던 이유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도 있고 매파적인 발언 나오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보통 FOMC 지나고 나서 좀 곱씹어 생각해보고 다르게 반응이 나왔던 데는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제가 볼 때는 미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를 내용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좀 단행을 했고요. 0.75% 올리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3.75에서 4%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중앙은행이 할 일이 많다라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매파적인 건 아니냐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파적이지만 덜 매파적이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초매파적으로 그러니까는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였죠. 근데 12월 달에도 무조건 자이언트 스텝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시장은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최종 기준금리 상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폭은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만 이 인상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희망이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은 주되 결코 급등하지 못하게끔 좀 애쓴 그런 멘트가 상당히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고 국채금리가 올랐는데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덜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기대감을 차단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8월 달 같은 경우도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진짜 어떤 초매파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을 차단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이제는 끝났다, 뭐 끝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기대감에 시장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헌자산 선언 현상이 좀 강해질 것이고 인플레가 다시 심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잡아왔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항상 아마 연말까지도 좀 좋아진다 싶으면은 이런 기대감을 차단하는 그런 멘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의 멘트이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은 달라진 게 없다. 예상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제는 민감하게 좀 하락이 나왔지만은 결국 곱씹어 봤을 때 파월의 생각과 지금 시장의 생각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뭐 하루 이틀 안에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2월 달 이제 11월 달 FOMC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있을 FOMC를 봐야 되는데 요게 75 BP 인상할 가능성이고요. 요게 지금 50 BP 인상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2월 달에는 75가 아니라 50 BP 인상의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CPI 발표가 되고 나면은 요게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12월 달에는 우리의 예상대로 50BP로 간다면 어쨌든 고강도의 금리 인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멈춤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땐 결국 11월과 12월의 상승 흐름은 변하지 않을 테니 오히려 어제 미증시 하락을 우리가 기회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2% 하락 출발했지만은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어제 FOMC 회의를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이렇게 최한덕 매니저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리뷰를 해봐야 할 텐데 이 네옴시티가 정말 뜨거워요.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현대무백스의 경우에도 이 네옴이라는 옷을 입으면서
시가 1% 하락하는 듯 했는데 지금 막 거래량이 더 붙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많은 건설주,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는 건설주들이 네옴시티로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무엑스 같은 경우는 이 수직이동 시스템을 네옴시티에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우디 공주가 직접 네이버를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이버 사옥에 로봇의 수직이동 시스템을 공급한 것이 바로 현대무엑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좀 뻔한 설계, 건설, 토목 이런 쪽이 이제 어떤 그 건설 쪽 올라가고 있지만은 오히려 현대무엑스가 새롭게 네옴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좀 뉴페이스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음봉을 덮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 어제 고점까지 좀 잡아준다면은 충분히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재료라는 것이 이번 주 5일 날 일단 국내 이 원팀이 가서 로드쇼가 있고 다음 주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빈살만 왕세자가 또 그 다음 주에 지금 G20 회의 끝나고 나서 또 방문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무엑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말씀을 드렸던 유신이었죠. 유신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는 설계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는 거고 같이 말씀드렸던 히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스마트 레저 시티를 수주하게 되면서 히림도 지금 공항 그 설계 2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림도 지금 오늘 네옴시티로 같이 수주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옴자만 붙으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뒤에 네옴 관련해서 제가 또 지금 1번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 하나 보시면은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등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한전기술을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7만 원까지 오다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한전기술은 7만 원까지 올 거고 그 이상 가기 힘들다. 다만 다른 쪽은 좀 테마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목표가 7만 원까지 보되 원전 종목은 반등시 매도 관점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도 확실한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일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일지 살짝 힌트로 내용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또 해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최대 이슈, 사실 거의 올해 한 중순부터요. 계속 네. 내용과 관련된 뉴스가 그렇죠. 매일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최대 이슈였다면 네. 하반기에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 것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우디 실세 이 빈살만이 이달 방한이 유력하다. 15일과 16일이 G20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거기 참석 이후에 태국, 일본과 같이 우리 한국에 방문할 거다라는 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하는 말이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것이요. 왜냐하면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직후에 온다는 건데 솔직히 왕세자인데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대통령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비급 인사인 만큼 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양자 회담할 가능성이 있고 원래는 이게 취소가 됐었거든요. 이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원래 빈살만 왕세자가 태국 갔다가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를 패스한다 그랬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양국 수교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방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죠. 12일 날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먼저 한국을 와가지고 일단 또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고 지금 엊그저께는 사우디 에너지부 요청으로 이미 양국 에너지 장관이 2일 날 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 5일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우리 원팀 코리아가 로드쇼를 펼치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을 좀 홍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또 제가 어제도 보여줬지만은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었던 그런 미래 도시를 짓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경제적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는 것이 경제는 물론이고 그 이슈까지도 커지고 있고 또 주가 흐름도 오늘 보시면은
급등하는 게 죄다 다 네옴시티 관련주거든요. 자, 그중에서 실제 또 네옴시티 수주에 참여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 방안과 관련해서 이 종목도 이슈가 될 것이다. 어떤 네. 종목인지 오늘의 첫 번째 헌덕이 덕분에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성신양회, 네. 이거 시멘트주 아닌가요? 시멘트인데 시멘트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게 성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멘트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갔는데 네.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지만 성신양은 아직까지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네옴시티 참여한다. 그러니까 사우디가요. 2024년부터는 자국 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하고만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참여하려면은 사우디 안에 뭐 지사라든가 이런 걸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네옴시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빈살만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만수르 잘 알잖아요, 그죠? 만수르 10배 재력가 빈살만이 네옴시티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700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최종 완성까지는 1,400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친환경 스마트 도시이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의 뭐 국내 건설부터 IT까지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중국까지 이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을 수주하기 위해서 좀 현안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신양회가 토목 그 PC라고 해서 이제 그 사전 제작 콘크리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토목 PC 생산 1등 기업, 이 KC 산업을 인수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까지 좀 그 어떤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에 있어도 성신양회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 지금 시멘트 가격까지 9월부터 인상을 했죠. 9월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92,500원에서 105,000원으로 13% 인상하면서 시멘트 가격 인상까지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신양회를 새로운 네옴시티의 뉴 페이스로 좀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유신, 한미글로벌,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무벡스, 뭐 시림,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다 급등하고 있죠.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온 다음에 좀 아직까지 쉬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지하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한 1층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옴시티 참여하는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12,000원까지 단기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옴이라는 뉴스가 거의 네. 국내 증시에 많은 종목에 발을 걸치면서 그렇죠.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성신양회를 저희가 현대무벡스라던가 유신, 그 이전에 소개했던 종목들의 후속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제2의 석유 리튬. 저는 금양을 볼 때마다 리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금양도 사실 정말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리튬 광산을 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만큼 리튬 값이 급등하고 또 있지만 이게 당장 또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 수요가 사실 내후년에는 또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값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리튬 확보에 좀 비싸게 걸려 있는 건데 이것도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그 리튬이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좀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초 대비 2배 오른 리튬 값. 이게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굉장히 고운 가루 같은데 이게 지금 연초 대비해서 가격이 2배나 올라 있고요. 수요가 지금 꺾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죠. 내용을 좀 먼저 좀 보시면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 공급이 늘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달에 550위안을 기록하면서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떤 그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제를 좀 제한시키다 보니까는 공급은 더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대기업도
리튬 확보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건데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되게 굉장히 치열한데요. 일단 LG엔솔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캐나다 광물업체 아발론이 생산하는 수산화 리튬 공급받기로 했고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리튬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 캐나다, 호주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번 연도만 보면 상반기의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28만 대. 이거를 그 금년 추산했을 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973만 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요. YOY 63%가 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 딱 3년 뒤에 2배 이상의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리튬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지금 IRA법에 의해서 중국산을 좀 제한시키다 보니까는 공급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갖고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릴 거니까 좀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리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는 가격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공략할 종목이 이미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전략 듣고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 공략주는요? 미래나노텍입니다.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자, 아침에 온 걸 보내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세기 때문에 또 그만큼 미래나노텍이 리튬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미래나노텍 하면은 광학 필름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차 소재 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월 달에 양극재 소재 전문 업체인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2차 소재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체질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대형 양극재 업체하고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 탄산리튬을 같이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미래첨단 소재가 조만간 이 대형 양극재 기업으로 납품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지금도 100억 규모의 공급을 계약해놨지만은 하반기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지금 본사 인근에다가 신규 공장을 증축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10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놨지만은 하반기에 대규모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주가 급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뭐 임박했거나 이미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씩 살 거라고 본다면은 한 20만 원 정도만 접근해 보시고 나머지는 18,000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18,000원 정도에 접근해보자. 왜냐면 지금 뚫어놨기 때문에 유신 같은 경우도 뚫어놓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높기 때문에 매수가는 18,000원. 다만 내가 100만 원 산다고 한다면은 20만 원 정도는 좀 접근해서 어떤 좀 물량을 좀 확보해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요 22,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6,500원. 그리고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8,000원의 매수 가격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아마 FOMC 회의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